신종 자본증권 AT1이라고 하죠. 뭐 이거 크레딧 스위스가 상각해서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 한 번씩 좀 싹 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참 어렵습니다.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뭐 금융 전문 용어들도 너무 많고요. AT1 뭐 이건 Additional Tier 1이라고 이제 기타 자본증권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. 어,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발행되는 게 코코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Contingent Convertible Bond라고 해서 이게 우리는 말로 보면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도 하고 신종 자본증권이라고도 합니다.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투자 원금이 유사시에는 주식으로 강제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일컫습니다. 이게 왜 나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.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보면 어, 부실의 책임은 그 각 대형 은행들에 있는데 그 은행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공적 자금 등을 투여하는 건 이 대중이 부담을 했다.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금융기관들을 살리는 데 들어갔고,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 장치를 또 대형 은행들이 벌였었습니다. 이에 대한 그 공분이 반영되면서 그 바젤 3에 입각한 BIS 비율을 맞출 때 꼭 필요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채권이 바로 코코 본드였는데요. 어, 통상적으로 역전환 사채라고도 하고 의무전환 사채라고도 합니다. 이 코코 본드가 유행이 됐던 건 발행사 입장에서는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될 경우에 그 투자 원금 전액이 상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채보다는 일반 은행채보다는 좀 높은 금리를 지급하지만 자본을 쉽게 조달해서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금융기관의 은행채, 특히 은행채를 좀 높은 금리를 받고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다. 이런 이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바젤 3에서 은행의 자본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자본은 이제 보통주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보통주 자본에다가 기타 기본 자본 그걸 이제 AT1이라고 하고요. 보완 자본 그러니까 AT2는 이제 후순위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신종자본주권 이게 지금 티어 1 자본인 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근데 맞습니다. 네, 이게 뭐 아니 주식보다 변제 순위가 더 밀리는 자본이 있었다 뭐 이런 좀 아이러니인데 이게 CS만의 문제는 아닌 것 네, 같고 그 여러 네. 은행들이 지금 걸려 있을 텐데 지금 금융사들 엑스포저가 얼마나 돼요? 박사님 지적이 정말 정확하신데요. 지금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도 화들짝 놀라고 금융기관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CS가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은 아주 작게나마 보상을 받았는데 채권자들이 오히려 주주보다 더 불리한 위치로 전락하게 됐다. 채권자들이 전액 신종 자본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전액 상각 처리된다는 게 투자자들의 동료를 불러왔고요. 이게 그 다른 신종 자본증권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은 그 위기 의식으로 비춰지면서 자칫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그런 조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스위스 당국의 조치가 다른 유럽 은행으로도 전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ECB 유럽 중앙은행이 아주 발빠르게 나섰습니다. 코코본드 관련해서는 아주 시장의 관리에 따라서 주주들의 손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에 AT1, AT2 이렇게 순차적으로
될 것이라는 부분을 ECB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었고요. 이런 사례들은 도이치방크라든지 뭐 산탄데르 뱅크라든지 이런 사례도 있어 왔습니다.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소위 말해서 좀 몰려 있나 하는 부분은 지금 각 금융기관들이나 지금 보도하는 매체에 따라서 아주 혼란스럽고 다르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직접 세계 최대의 그 채권 운용 기관인 핌코에 접촉을 해봤습니다. 과연 당신들의 지금 코코본드 익스포즈가 얼마나 되느냐, 특히 CSA 그 코코본드 익스포즈가 얼마나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자기 포지션을 말할 리가 없지만 접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핌코 측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관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 틀린 수치다. 그들 나름대로의 수치가 지금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줬고요.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래도 대략적으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지만 핌코 같은 경우에도 한 8억 달 이상 지금 익스포저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. 인베스코도 상당히 큰 운용사인데 지금 인베스코도 한 3억 달러 이상 AT1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블랙락도 지금 CS에 한 1억 달러 이상 지금 물려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AT1 채권이 주주보다 더 불리한 여건으로 전락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.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이게 실물 시장으로 전이되는 게 아니냐,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. 실제로 당장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,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. 뭐 지방은행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나 경기 침체로의 전이 가능성,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우려는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. 큰 태풍은 좀 지나간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. 지난해에만 거의 400bp 이상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었고 이렇게 우악스럽게 금리를 올리는데 버텨낼 재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모험 자본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제일 먼저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지방은행들이 과연 연쇄도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. 역시 그 연준 의장 출신인 제닛 옐런 의장이 아주 발빠르게 나섰습니다. 제닛 옐런 의장이 은행의 위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증하겠다고 강력한 한방을 날리면서 은행업에 대한 그런 불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진정될 기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연일 폭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전날 한때는 40% 이상 폭등했거든요. 물론 뭐 평소에 거래되던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했지만 그래도 지방은행이 도산할 수 있다. 다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우려는 일단은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시 옐런 의장이 파월 의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고조됐을 때도 제닛 옐런 의장이 사전적으로 경고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. 2021년에. 이번에도 역시 옐런 의장이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가 월가에 이어지고 있고요. 그 덕분인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안도감에 전날 미국 증시도 뉴욕 증시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